요즘 가장 시끄러운 동네 어디일까요?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한다는 그 동네죠. 용산입니다.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 그리고 기자실을 청사 1층에 두겠다. 직접 1층으로 가서 소통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언론이 기사를 우호적으로 써주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공식화되고 있다. 2층에 집무실 부속실 놓고 기자실 1층에 나서 바로 프레스 넣겠다라는 거죠. 언론하고요, 정치가요, 최대한 멀어지면 좋습니다. 언론이 정치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 지금 같은 상황이 나오는 거죠. 똑같은 무언가를 하더라도 항상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쓴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동네가 어디예요? 일산. 깔 때 언제까지 깠느냐? 김현미 전 장관이 있을 때부터. 김현미 전 장관이 있을 때 다른 데는 3기 신도시 효과, 교통 들어와서 집값 올라간다. 심지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왕숙지구 옆에 다산이라든가 계양 신도시, 대장지구, 그 다음에 과천 신도시, 교산지구 들어와서 미사 전세가 올라가면서 집값 올릴 거다.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유일하게 깐 지역이 창릉으로 인한 일산이었죠. 왜? 김현미 전 장관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김현미 전 장관 그만두고 나니까 이제 막 일산 훈풍 분다, 뭐 해서 오른다 하더니 이제는 아예 1기 신도시로 오른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죠. 만약에 김현미 전 장관이 아직까지 있었다고 봅시다. 언론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대표적인 예상 기사로 1기 신도시 훈풍 중이지만 창릉 신도시 때문에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해도 사람들이 힘들어 이런 식으로 기사 썼겠죠. 집무실 이전한다는데 왜 뿔이 나느냐? 재건축 단지 사업 무산될까봐. 그러면서 또 일부는 환영.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개발이 돼서 오르느냐 아니면 뿔나서 재건축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집값 가지고 장난도 치고 있는 거죠.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거주 요건이 어떻게 돼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고 집무실 오면은 예를 들어 수위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점들에 대한 불편 때문에 반대를 한다. 이게 아니라 오로지 집값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는 걸 환영하고 있는 거고, 절반은 유주택자라면 절반은 무주택자죠. 대부분이. 그런데 무주택자들은 집값 올라가는 게 반갑지가 않죠. 그냥 와서 재건축이 가격이 막 안 올라가고 그러면 호재라고도 봐야 되죠. 선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항상 유주택자들의 의견만을 써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호재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개발의 속도가 붙는다. 국제 업무지구나 캠프킨 부지, 가족공원 등 호재가 붙는다. 폭등 열차 타게 된다. 정비가 빨라질 것이고 부동산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반대로 이동으로 인해 통제가 이뤄진다면 혼잡이 심해지고 삶의 질이 떨어져서 재산권 행사 제약에 영향이 없을 수 없고 하방 압력을 받을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호재든 악재든 일단은 뭐만 하면 호재죠. 집무실 하나 옮기는 거 그거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따라오느냐. 저걸 가지고 지금 집값 장난질 치려는 그런 이야기들만 잔뜩 있다. 지금 당장 못 옮기죠. 아무리 저렇게 이야기 나와봤자 5월 9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옮긴다는 얘기는 예전 무슨 대통령 때든 계속 있었다. 제대로 이뤄진 게 없어서 그렇지. 저거 가지고 어떻게 울고 먹느냐. 요 정도의 차이죠. 호재 가지고 매물 거두고 있다고 하죠. 정치 1번지 기대감. 매물 열흘새 5% 줄었고 매물 사라지고 있고 다시 상승세 나오고 있고 이걸 좀 더 중점적으로 띄우고 있죠. 그러면서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나요? 호가 7억 올랐다. 자꾸 호가 이야기하는데 호가 올라요? 오른다가 아니라 호가 오르고 있으니까 너네도 빨리 따라서 올려라 라고 조장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목동 같은 경우 호가 오른다고 하더니 저번에 저희 그 양천구 지역분석 보시면 나와요. 3월 9일 기점으로 이전보다 20억대에서 21억대로 올랐다고 해서 보니까 오히려 21억대였고 20억대로 줄었죠. 전세가율 아직 하락하는 중이고 전세가율 최하위래요. 전세가율 최하위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전세 거품도 심한데 매매 거품은 더욱 심하다. 그리고 매매 수급 동향 보면은 이제 슬슬 살아난다 강조하기 전에 100 밑으로 떨어진 지가 언젠데 요때는 뭐라 그래요? 아직 100 이상이니까 괜찮다고, 아직도 매수자가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여기 조금 올라가면은 벌써부터 이제 매수 몰리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매매 거래 어때요? 올해 4건 거래됐어요. 4건. 1월 끝났죠. 14건 거래됐고 2월에 15건 거래됐는데 거래량은 개박살이 났는데 신고가만 거래가 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의심가지 않나요? 아니면은 일부 낚이는 사람들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는 사람이 없다 정도던가. 가격 보면 어때요? 쭉 떨어졌죠. 18억 하던 게 14억 됐어요. 이런 것도 특수 거래니 뭐니 하겠죠. 아니면 거래가 올해 한 건도 없든가. 18억 9천까지 갔던 게 자 이건 없다고 치더라도 호가는 내려갔죠.
여기는 오히려 호가 올리고 있지만 거래 안 되고 있고. 요런 아파트는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인 아파트이기도 하고. 요거 뭐 7억 아예 표시도 안 해줬죠? 14억 3천인데 14억까지 내렸죠. 실거래가보다 낮추고 있다. 이게 현실이죠. 전세 가격은요? 여기는 뭐 그들만의 리그니까 제끼고 보면은 여긴 떨어졌죠. 여기도 뭐 엄청나게 오른 게 아니라 오르다가 여기서 멈춘 상황이죠. 고가 아파트를 단지 봅시다. 여기는 매물도 없네. 43억 찍었다가 조금 떨어졌고, 요거 37억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막 50억짜리 나오고. 근데 호가는 45억이고 20억대 찍었다가 18억 9,500까지 떨어졌고 호가만 잔뜩 높여놓고. 이런 경우는 3월에 거래됐는데 요거 한 건만 이렇게 싸고 나머지가 이렇다 라기보다는 협의하고 깎아서 사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세 가격은 전반적인 하향 추세로 가고 있고. 매물 어때요? 지금 10% 빠졌다 강조하기 전에 그 전에 이렇게 쌓였다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안 하죠? 전세 매물, 월세 매물 계속 쌓이고 있죠. 전세 월세와 월세 폭등, 월세 매물이 쌓이고 있는데 전세 매물 쌓인 게 어떻게 됐어요? 월세 매물 쌓인 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월세 가격도 이제 따라서 떨어지는 건데 전세가 아직 선반응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고. 매물은 엄청 늘었어요. 최근 줄어든 것만 이야기하지 말아라. 요만큼 줄어든 게 뭘 줄어든 거냐. 호재가 있으면 이만큼 올라간 만큼 빠져야지. 왜? 서울 아파트 전체적인 매물 보더라도 어때요? 이렇게 돼요 보통. 이때가 12월, 이때가 6월. 여기 법인 보유세 나오고 법인 양도세 강화되기 전이었고, 요때는 뭐예요? 일반 아파트 보유세 강화되고 양도세 비싸지기 전이죠. 이때 늘었는데 이번 12월 때까지는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다시 늘어나고 있죠. 그럼 이 수준까지는 빠져야 매물이 그전만큼 빠졌다고 하는 거지. 요만큼 빠진 거 가지고 뭘 빠졌다고 그래요. 일시적으로 부동산 자체에서 중복 매물이 좀 더 빠졌을 수도 있는 거고 누락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가격 다 띄우기 들어가고 있죠. 64억 아파트로 77억 아파트 산 30대. 그러면 나머지 13억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13억 5천만 원에 대한 출처만 소명한 거죠. 저 소명도 나중에 잘 지져보면 다를 수 있고. 무슨 30대가 13억 5천이 어디서 돈이 나요? 장난질 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격 띄우고 있는데. 언론의 태도는 일관적이어야죠. 기본적으로 건설사를 일주주로 하고 있는 데도 많죠. 그리고 건설사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언론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 언론들이 일반적으로 어느 쪽 편을 들겠느냐. 그랬을 때 똑같이 집값이 오르더라도 한쪽은 폐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한쪽은 훈풍 불고 밀어주는 정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은 어느 쪽에 건설사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냐. 그렇다면 건설사가 도움받는 정책들이란 건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분양이 잘 돼야 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집값 올라가는 거. 집값이 올라가야지 분양가를 올려서 받아도 괜찮고 올려서 받더라도 완판이 잘 되죠. 그러니까 집값 올리고 분양가 올릴 수 있는 정책이 어느 쪽이냐. 이런 것들이 답이 나오는 거죠. 완화책은 그렇지 않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완화 왜 건설사들한테 좋다고 그랬어요? 막상 진짜 공급은 거의 들어오지 않는데 부수고 짓기 때문에 수주량은 엄청나게 높아지죠. 그러니까 건설사들한테 개이득이다. 거기다가 거기 원래 살던 사람들 입주까지 있어서 미분양 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재건축 엄청나게 빨아주는 거다. 이런 거 보면 답 나와요. 결론. 뭐 용산 집무실 가지고 뭐 집값이 오르네 마네, 재건축발 오르네 마네, 되게 사소한 거 가지고도 집값 장난질 치려고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지금 큰 위기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세가율이 낮고 가격 너무 폭등시켜놨죠. 일부 그들만의 리그의 뭐 그런 단지들은 좀 안 떨어질 수 있어도 핵심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강남 3구 다음에 이제 마영성 해가지고 거품 끼게 뛰었는데 얼마나 타격을 받겠느냐. 정상화가 됐을 때.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미국에서 금리 10차례 이상 올린다고 그랬어요. 2%만 올린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일시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차익 내고 빠질 수는 있지만 달러와 같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나라는 따라서 더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봤을 때 지금까지 저금리로 인해서 아무리 대출을 늘리더라도 이자 부담과 원리금 부담이 떨어졌기 때문에 버틸 수 있던 시장이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저금리가 나왔다. 그렇다면 그 상황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저금리니까 집값 뜬다, 전세가 뜬다 해서 띄웠죠. 그거 폐해 그대로 나옵니다. 오히려 예전에 우리나라 저금리였던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리기 때문에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버블세븐부터 타격 입었죠. 거품 많이 낀 지역부터 제대로 타격 입고 용산은 굉장히 거품이 많이 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